생활 속에서 당분은 줄이고 똑똑하게 당분을 섭취하는 방법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요. 커피는 믹스커피 말고 블랙커피로 드시고 시럽은 넣지 말자. 이런 내용이네요, 박경희 교수님. 네, 당연하죠. 우리가 커피 상당히 많이들 드시잖아요. 맞아요. 밥을 안 먹어도 커피는 먹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커피 자체만은 사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설탕이나 이제 프림이 들어가 있는 믹스커피라던가 아니면은 생크림이나 이런 그 시럽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이제 다른 종류의 변형된 커피들이 사실은 당분 섭취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런 커피뿐만이 아니라 커피는 블랙커피로 마시는데 그때 또 이제 케이크라던가 다른 디저트를 아주 달달한 디저트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끼니에 먹었던 내가 주식으로 먹었던 당분보다 오히려 더 많은 당분을 디저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커피, 디저트 이런 거 조심해야겠고 그다음 보시면요. 요리 시 양념 투하 순서를 바꾸자. 이게 무슨 짠단 말고 단짠. 헷갈린다. 짠단 말고 단짠. 우리 흔히 단짠이라고 하잖아요. 그 순서로 넣어야 돼요? 예. 이게 굉장히 유용한 팁이에요. 여러분들 큰 통에다가 자갈하고 모래 넣을 때 뭐부터 넣어요? 담으려면? 자갈이요. 자갈부터 넣어야 모래가 자갈 사이사이 들어가서 한 통에 다 담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원리를 음식을 만들 때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리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재료 중에서 분자량이 가장 큰 게 설탕입니다. 그다음에 소금, 식초, 간장 순이거든요. 그래서 설탕으로 먼저 분자량이 큰 걸 요리에다 먼저 넣어주시면 재료에다 설탕이 들어가서 투하가 되고 그다음에 소금, 식초를 넣으면 그 작은 분자량이 음식에 간이 배이게 해서 설탕을 조금 넣어도 소금 설탕을 넣으면 훨씬 더 단맛이 증폭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탕으로 먼저 넣은 다음에 소금, 식초 그리고 간장을 맨 나중에 넣어주는 그런 순서를 지킨다면 훨씬 더 사용하는 그 설탕 양을 줄일 수가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신기하다. 지금 과학 시간인가요? 짠. 아니 사실 저는 조금 요리를 못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짠단이 아니고 단짠이에요. 네.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원한 냉채 만들면서 냉채. 단짠 요리법 단짠.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설탕의 분자가 크기가 커요. 그래서 요리하실 때 재료에다가 설탕을 먼저 넣어주시는 이거 거예요. 닭살이죠. 예, 그래서 제가 닭가슴살 냉채를 하는데 닭가슴살 삶아서 찢었어요. 여기에다가 설탕을 먼저 넣고 좀 버무려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설탕을 먼저 네. 부어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그 단짠의 맛도 잘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닭가슴살의 퍽퍽한 식감도 좀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이제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 있는 채소들 준비하시면 이건 뭐 돼요. 다 그래서 있네. 저는 뭐 여름이라 참외, 파프리카, 뭐 오이, 당근, 양파 이렇게 채를 썰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이 곁들여서 드시는 소스 만들어 볼게요. 저는 오늘 이제 단맛으로 설탕 이런 거 이제 안 넣을 거라 파인애플을 갈았어요. 선생님 아까 만들어 놓은 그 파인애플 양파다. 그거 쓰셔도 되고 그냥 단 과일 집에 잘 안 먹게 되는 거 너무 많이 익었다 그런 거 갈아서 쓰시면 되고 여름 입맛 살리려고 겨자를 조금 이렇게 이제 같이 풀어가면서 이제 섞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간장으로 풍미와 색을 조금 올려주고 단짠의 짠맛 이렇게 이제 소금간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여기 이제 기호에 맞춰서 식초 섞어주시면 이제 소스 완성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한번 담아볼까요? 그래서 미리 접시에다가 이렇게 이제 채소 좀 깔아서 준비를 했고요. 참외도 넣으시는 게 신기해요. 네, 집에서 뭐 자두, 복숭아, 딱딱한 복숭아 이런 과일 같은 경우 여름 과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슴살을 설탕에 버무려 놓으신 거를 쭉 위에다가 이제 올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우리 소금 넣어서 만든 드레싱 껴져갖고 드시면은 정말 단짠의 맛이 설탕을 단맛 많이 넣지 않고도 충분히 살려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와, 근데 이게 진짜 설탕을 소스에 하나도 안 넣는데. 안 넣었어요. 안 단맛이 들어갔죠? 날까?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실까요? 한번. 그래서 뭐 저희가 이거는 맛보다는 이 단짠 실험의 효과가 있는지 그걸 위주로 저희가 감히 평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우리 승희 씨도 그러니까. 드셔보세요. 이게 일부러 꼬투리를 잡으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자. 와, 정말 단맛이 나네요. 그러니까 단맛을 낼 때는 아까 요리해 주신 것처럼 설탕을 먼저. 단맛이 확 올라와요. 어때요, 수희 씨? 언니. 단맛이 나.
진짜 좀 흠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진짜 다네요. 닭살에 이 단맛이 충분히 배어 있고. 근데 그게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설탕으로 먼저 이렇게 해놓으니까 고기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져요. 원래 이제 저희가 닭가슴살 좀 드실 때 퍽퍽해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촉촉해지는 보습 효과 같이 누릴 수 있어서 항상 설탕 많이 넣지 않고 처음에 설탕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런 맛이 장품이에요. 다 알잖아. 네, 앞으로는 먼저? 고기 재울 때 매실청이나 아니면 설탕으로 미리 재워놓으면 잡내도 제거하고 훨씬 더 맛있을 것 같다는 그런 팁을 얻었습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당을 줄일 수 있는 특급 비법 세 번째도 보도록 할게요. 가공식품 구입 시엔 액상과당, 당분 함량 확인을 꼭 해보라. 박 교수님. 네, 우리가 가공식품을 살 때는 반드시 영양 성분 표시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액상과당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액상과당은 옥수수에 있는 전분 성분을 가공해가지고 이렇게 추출해서 만든 인공 감미료 성분입니다. 액상과당 자체가 과당 성분이 많기 때문에 매우 단맛이 강해요. 그리고 쌉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게 많은 음료수나 이런 가공식품에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근데 액상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빨리 흡수가 돼서 당을 빨리 올리고 이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문제도 있고 지방간을 유발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가능하면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섭취를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액상과당 말고도 우리가 영양 성분 표시를 보다 보면 이제 당 성분 첨가된 당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뭐 수크랄로즈, 덱스트로즈, 말토덱스트린, 보리 메가 추출 상당히 많습니다. 물엿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액상과당이 없으니까 괜찮구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다른 첨가당 성분들도 잘 살펴보시고 그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좀 과량 섭취하는 건 피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설탕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무설탕이라 그러면 이거는 내가 당뇨병이 있어도 많이 먹어도 되겠구나 무가당. 싶지만 무설탕이라는 것은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일 뿐이지 액상과당이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첨가당들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가당 같은 경우도 당이 첨가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도 그런데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당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가당은 당이 아예 없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액상과당이 액상과일당 그래가지고 몸에 좋은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이거 잘 살펴봐야겠고요. 네. 그다음에는요. 가공 음료 대신에 물을 마시자. 오늘 한 박사님께서 직접 평소에 드시는 귀한 물을 또 소개해 주신다고. 그건가요? 제가 오늘 집에서 먹는 거 많이 소품들을 많이 가지고 왔네요. 이거는 아까 제가 이거 과일 껍질이랑 과일 말린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기 보면 민들레도 있고요. 그다음에 병풀이란 것도 있고 구절초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즐겨 마시는 여러 가지 둥글레 차도 있고 이렇게 과일 채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채소 꽃 같은 걸 말린 거 있어요. 그거를 이 병에다 넣고 그냥 뜨거운 물만 부어서 오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자고 하는데 생수 많이 마시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차를 이렇게 구입해서 먹으려면 생수보다도 2배 내지 3배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린 것들을 매일매일 똑같은 맛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합을 틀리면 맛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차를 끓여서 마시는 거는 귀찮잖아요. 근데 이게 뜨거운 물만 부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 끓이지 않고 편리성 때문에도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저는 항상 차에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차에 이게 차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즐겨 마십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여름철에 특히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릴 때 갈증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갈증을 느낄 때는 우리 몸에서 이미 탈수가 일어났다는 신호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미리미리 조금씩 마셔두는 게 훨씬 더 여름철에 건강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부지런한 우리 한규정 박사님. 자, 아까 소개해드렸잖아요. 단맛 나는 이 감초. 감초로 감초 차예요, 이게. 감초 단데 진짜. 달콤해. 요거로요 물김치 만들어 주신대요. 물김치요? 날이 더워서 막 입맛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정말 시원하고 달콤하고 맛있는 감초 물김치 알려드릴게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감초를 물에 끓여서 준비를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물 넣고 팔팔팔 끓으면 불 끓을 때까지 이제 줄여놨다가 이제 식혀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더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요. 그래서 오이하고 무하고 참외를 먹기 좋게 썰어서 소금을 뿌려서 절였어요. 바로 이제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절인 거를 소금 있고 물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다 넣어주세요. 짜지 말고. 이게 다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참외 속은 버리지 마시고 이제 김치 국물에 같이 쓸 거거든요. 그래서 참외 속은
여기 지금 달잖아요. 보시면 따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양파도 한 줌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비트 좀 색깔 좋게 네. 예, 비트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쪽파. 그리고 좀 여름이니까 칼칼 입맛 없어서 좀 칼칼한 거. 그래서 청양고추도 이렇게 좀 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치 양념에 마늘, 생강 준비를 했는데 네. 요거를 이제 갖고 계시는 다시팩 있죠? 네네. 예, 요즘 이제 다 국물팩에다가. 네, 국물팩에다가 참외 속 바른 거 버리지 마시고 어려운데. 이제 참외 속을 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참외 속 네. 요것도 팩에다가 예, 넣어서. 넣고 그러면은 달달한 맛과 소를. 향.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뭐예요? 생강. 생강 그리고 마늘도 이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도 넣고 그리고 감초. 저는 끓이지 않고 원래 예, 물김치 그렇게 뭐 달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여기다 한쪽에다 넣으시고 이제 물을 부으시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저희가 무하고 참외하고 오이하고 다 절였어서 소금간 별도로 안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물량 제가 맞춰서 소금 두 큰술 각각 나눠서 했거든요. 네. 요렇게 하셔서 실온에다 하루 두시는 겁니다. 이게 끝이라고요? 네, 그럼 이제 단맛이 우러나면서 은은한 단맛이 나오면서 색이 김치가 나오는데 이렇게 쉬워요? 네, 물김치는 원래 쉬워요. 그래서 제가 미리 옆에 해보셨어요? 볼까요? 이렇게 해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네,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붉게 색깔도 우러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루 실온에 두셨다가 냉장고에 하루 이상 두셨다가 드시면 네. 이렇게 달달하고 바로 먹어볼게요, 상큼하고 저희. 맛있는, 예, 김치. 이거는 한정식 집에 가서 먹는 네, 거잖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바로 단맛을 먹을게요. 더 진하게 원하시면은 감초를 끓여서 넣으시고 네. 그렇지 않으시면 그냥 하셔도 우리 슬기 은은하게 씨도. 네. 드셔보세요, 전유실 네, 씨. 예. 이렇게 해서 투명한 데다가 넣어드릴게요. 이거는 이거 쉽게 해요? 아, 진짜 이게 달아요? 짜지도 않고요. 간도 슴슴하게 그래서 적당해요. 뒤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좋은 단맛이 있죠. 은은한데 예. 달콤한 맛이 네, 있어요. 맞아요. 혈당 안 올라가요. 제가 소면은 삶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말아서 같이 드시고 그다음 비법. 불포화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자. 이거 먹으면 단계 좀 덜 당기나요? 네네. 일단 배가 부르죠. 우리가 단백질이랑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포만감을 주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우리가 열량을 많이 섭취했다고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부피를 많이 차지해야지만 그게 배부름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아주 좋은 영양 성분을 가진 걸 영양소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 걸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포화 지방 같은 경우는 불포화 지방이 있는 함유된 음식들은 우리가 섭취했을 때 혈관의 염증이라든가 전신 염증 상태를 좋아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분이 과도하게 섭취가 돼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네, 그러면 당에 당하지 않는 마지막 방법 볼게요.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천연 단맛을 느껴보라. 네. 진짜 이거 효과 있어요? 예, 이거 음식 천천히 먹으라 굉장히 많이 하고 꼭꼭 씹어 먹으라고 하는데 이게 천연 단맛을 느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음식이 소화될 때는 우리가 입에서부터 소화가 되는데 예. 입에 침해 아밀라제가 녹말에 채소나 과일에 들어있는 녹말을 분해를 시켜서 단맛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꼭꼭 씹어서 먹으면 과일이나 채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현미 같은 거에도 꼭꼭 씹으면 맞아. 훨씬 더 단맛이 느껴지게 됩니다. 음식에서 이렇게 천연 단맛을 느껴주게 되면 음식에서 첨가하는 설탕이나 인공 감료의 양을 줄여도 되기 때문에 네. 습관을 이렇게 들이시면 훨씬 더 대체 인공 감료를 줄일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으로 형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